베를리오즈라는 사람을 또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 환상교향곡을 작곡하기까지 이 베를리오즈에게 영향을 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파리에서 살 때 파리 안에서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하는 거 보고 크게 놀라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음원으로 네. 언제든 베토벤 교향곡을 그쵸.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연을 들으려면은 공연장 가야 돼요. 근데 그 공연을 자주 들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셰익스피어 극단이 이제 파리로 왔는데 그거를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햄릿을 처음 봤죠. 햄릿. 네, 이 해리엇을 보고 홀딱 빠지게 돼요. 아이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 번씩 들은 짝사랑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우리 이런 일은 장난입니다. 없었을 것 같아. 아, 짝사랑 짝사랑 전문입니다. 해보셨나요? 전문이에요, 전문. 짝사랑 해봤죠? 짝사랑. 네, 저는 좀 많이 해봤거든요. 어. 저는 베를리오즈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이 해리엇이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영국 인문주의자인 모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시를 가져다가 연가곡을 만들었거든요. 해리엇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어필도 하고. 네, 곡을 그리고- 써줘서. 애썼네. 네, 그리고 뭐 공연장에 찾아가서도 어필하고, 뭐 편지를 써서 또 어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들 해봤구나. 다 해봤거든요. 어쨌든 이런 많은 여러 가지들 시도했지만 해리엇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겠죠? 철저히 무시를 했죠. 아이, 뭐 베를리오즈를. 배운데. 네, 철저하게. 그러니까. 학생 뭐 작곡가의 네. 뭐 그런 거에. 너무해. 네, 뭐 해리엇이라는 여배우도 유명했지만 충분히 사랑을 받아줄 만 했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아줬을지 궁금하네요. 당시 해리엇의 인기는요, 정말 지금의 탑배우. 탑배우급이었죠. 그리고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베를리오즈는 뭐 어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뭐 콩쿠르에서 1위를 하지도 못했고 그냥 일반 그냥 작곡가. 네, 그냥 작곡가, 어. 네, 일반 학생, 네,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그냥 한 명의 팬 정도 이렇게 행하고 있었죠. 아니, 그럼 나중에 베를리오즈가 유명해지고 나서는 좀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유레카 극장. 아니 갑작스럽게 유레카. 이게 베를리오즈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해리엇 스미드슨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저희가 꽁트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 당연히 해리엇을. 여성이니까 해리엇을 하고 팝스타. 그러면 베를리오즈를 뭐 아 슬기 씨가,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학생 같은 느낌이니까. 네네 베를리오즈 친구를 네, 이제 딱 친구 같잖아요. 아 친구 예. 같죠. 베를리오즈, 쟤네 고민 있나? 표정이 심각한데. 아, 내가 2년 전에 만든 환상 교향곡 혹시 기억하나? 이번에 연주회에서 그 곡을 다시 선보이려고 하는데 해리엇을 초대하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는군. 이런 멍청한 녀석. 내가 그녀를 책임지고 데려오겠네. 고맙네 친구. 베를리오즈 내가 그렇게 싫다는 티를 냈는데 연주회까지 초대하다니 정말 끈질기네. 근데 생각보다 음악이 괜찮은데? 해리엇, 연주는 잘 들었어? 이 곡 사실 널 생각하며 쓴 거야. 날 위해 썼다고? 이렇게나 멋진 곡을? 이 곡을 쓰면서 한순간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응, 좋아. 우와. 오.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아, 예, 예. 결국 우리 베를리오즈의 해리엇 사랑이 이루어졌네요.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진짜 쉽게 가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요?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마구잡이로요? 네.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호. 환상교향곡이 1830년에 완성이 됐어요. 네.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베를리오즈에게 그 당시 프랑스의 음악원에서 주최하는 최고의 콩쿠르가 있었어요. 음악원 콩쿠르. 네, 그게 로마 대상이라는 콩쿠르였어요. 로마 대상. 예. 오케이. 그러니까 1등상, 최고 1등상을 받은 사람에게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내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죠. 국비로 해서. 네, 근데 이제 대신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 갖고 와야 돼요. 아하. 네. 환상교향곡이 바로 그 중에 하나죠. 아. 그러니까 해리엇이 철저히 무시하고 파리를 떠나서 상실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베를리오즈가. 왜 나를 좋아하지 않지? 분노도 느껴보고
그리고 막 진짜 막 죽고 싶고 예? 이런 배신감, 원망, 고통 이런 것들을 해리엇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유학 갈 때부터 구상해서 완성시킨 게 바로 지금의 환상교향곡이죠. 네. 환상교향곡이 작곡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벨리오즈는 그 이전과 다른 프랑스, 특히 프랑스 자국에서는 엄청난 작곡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드디어. 네, 잘 나가고 있었던 거죠, 오. 한마디로. 예, 예. 근데 어느 날 해리엇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아까 우리 극장 같은 상황을 통해서 어허. 해리엇이 방문을 하게 돼요. 아하. 네, 그리고 공연을 보고 홀딱 반하게 되죠. 이전까지는 제대로 한 번도 이 사람이 관심도 없다가. 네, 관심도 없다가 뭐 음악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그날 이 곡이 자기를 위한 곡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하. 그리고 그때는 환상교향곡 외에도 다른 작품들을 많이 연주했었거든요. 그 음악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겠다. 네, 벨리오즈가 물론 해리엇이 반갑긴 했어요. 네. 네, 근데 더 이 해리엇한테 더 마음이 더 갔던 이유가 2년 만에 해리엇이 돌아왔는데 몸이 아팠거든요. 네, 뭐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거나 뭐 혹은 경제적 상황도 안 좋았죠. 극단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빚까지 져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해리엇을 두고 더 연민의 정을 느껴서 더 해리엇을 끌어안게 되죠. 그리고 결국 결혼에 책임질 꼴이 납니다. 결혼해요. 네, 오. 맞습니다. 네. 환상교향곡에는 또 하나의 사랑 노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 베를리오즈는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 살던 연상의 여인을 짝사랑했으나 고백조차 못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마음이 환상교향곡 1악장 꿈과 열정의 서주에 나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괴로워하는 소년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네요.